10만 둥근님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죠? 둥근님은 내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운동을 말합니다. 오늘은 22일차. 어제 21일 돼서 어제 인바디 한 걸 가지고 21일, 그러니까 7일씩 3번을 해서 21일 됐습니다. 그래서 어제까지 한 그 결과를 직접 본인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얘기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드디어 심판의 그날이 왔습니다. 또 망신 한번 마지막 당해야 되겠네요. 그죠?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한 날이 2021년 1월 13일 15시 16분에 했고, 그때 체중만, 이거 복잡한데, 일단 체중만 말씀을 드릴게요. 75.5kg, 그죠? 이거는 옷 입은 상태. 예, 옷 입은 상태예요. 똑같은 옷을 입고, 또, 2021년, 2월 4일, 여기 비춰주세요. 그래서 71.3kg. 정확하게 보셨죠? 일단 약속한 거니까, 되셨어요, 이제. 예, 제가 아니 안 PD님은 그거를 너무 그렇게 계속 보시면 어떡해요. 창피하게 얼른 지나가야지. 아무튼 제가 심판의 그날이라고 말씀을 전자에 드렸는데, 저도 사실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.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고민도 되고요. 그래도 뭐 우리 회원님들과 또 여러분들과 약속한 게 있으니까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 거 오늘 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. 어찌 됐던 4.2kg가 21일 만에 감량이 됐어요. 제 역사상 처음으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진짜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죠.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보고, 이제 앞으로 한 달 됐을 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예요. 그래서 한 달 됐을 때 과연 몇 킬로가 빠질까 저도 궁금한데요. 요 상태로 나간다 그러면 아마 3kg 이상은 더 빠지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빠지니까 욕심이 생겨갖고 꽃피는 춘삼월에는 예쁜 샬랄라 하는 원피스를 입고 봄나들이를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. 아마 그게 꼭 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응원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하여튼 남은 시간도 제가 오늘도 열심히 하고 내일도 열심히 하고 이제 앞으로 10일 후에는 또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뭐 옷도 먼저 옷보다 좀 슬림한 거 입은 거 편합니까? 제가 항상 배가 뿔룩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60대 후반에 몸이 좀 빠져야 됩니다. 근데 그게 뭐 먹을 거 먹고 뭐 일상 평상시대로 지금 하고 이 프롭 테라피를 꾸준히 해서 이제 잠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운동이 아니니까, 그래도 내 균형이 회복됨으로 해서 몸 모양이 변하고 피부 느낌이 많이 틀려지고 얼굴도 좀 갸름해졌지 않습니까?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. 얼굴이 많이 빠졌다고. 어제도 식당에 갔는데 같이 갔죠.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 빠졌느냐고 그러더라고. 요즘 하는 게 있습니다. 내가 그러고 말하는데, 하여튼 결과는 이렇게 조금씩 뭐 젊은 사람 같으면은 제가 시달림도 주면서 좀 하는데 60대 후반에 뭐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겠습니까? 근데 하여튼 빼야 됩니다. 체중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안 먹고 빼는 건 안 되고, 인체 중심을 바로 잡아서 음식 조절 기능이 회복되고 덜 먹히고, 또 움직임이 많아지고, 이렇게 해서 모든 대사 기능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. 본래대로. 그래서 이제 자연요법이에요, 이거는.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받고, 예를 들어서 마사지를 받고, 교정을 받고, 피부 관리를 받고, 그런 게 아니고, 일상적으로, 일상생활 중에서 잠자기 전에 좀 하고, 자고 일어나서 하고, 낮에는 안 합니다. 잘 또. 그런 정도 하면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
흉추 5번, 6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된다, 체증기가 있다, 또 속이 쓰리다, 속이 거부룩하다, 또 속이 답답하다, 속이 편치 않다, 뭐 이렇게 하면은 병원에서는 무기력증이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그런 진단이 나오고 그러는데, 위는 어떻게 합니까? 그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렸지만 애기 젖 먹이고 나서 맨날 두드리는 데가 위 흉추 5번입니다.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는 신생아한테 항상 등을 두드려요. 이 손을 누가 엄마들이 어떤 할머니가 거기를 두드려줘라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. 근데 인간의 본능으로 그렇게 해서 애기 이 트름을 이렇게 내게 하고, 또 우리가 뭐 이제 그 산에를 등산을 한다든지,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, 지금은 소풍이 없어졌지만 소풍을 간다면 꼭 체증이 생기고 급체를 해서 요란 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? 자기도 모르게 등을 주변에서 등을 자꾸 두드려 주죠. 어딘지 모르지만 등을 두드려. 허리 두드리는 게 아니고. 그렇지 않습니까? 등 두드리는 곳이 흉추 5번입니다. 흉추 5번은 지난 시간에 했던 흉추 7번, 8번 바로 위 부분입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 보실까요? 그래서 잘 보세요.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혈전볼이 이렇게 6개 있지 않습니까? 이게 흉추 5번이면 요 위에 여기다 이렇게 대주면, 요거는 사람이 이렇게 지압을 해주는 자리에 딱 가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거의 높이가 있어서 척추가 이렇게 꺾이면 물리적 작용이 일어납니다. 예를 들어서, 자, 누워보실까요? 물리적 작용이 이렇게 일어나죠.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. 그래서 위를 지배하는 신경이 발동되고, 또 그 주변에 근육들이 쭉 펴집니다. 긴장됐던 근육이. 그렇게 해서 신경 발동이 잘 됨으로 해서 위의 기능이 고조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걸 어렵지 않게 항상 뭐 두드려주고, 뭐 엄마가 등 두드려주고, 우리가 갑작스럽게 체증이 있을 때도 이렇게 해주면 좋고, 또 특히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위가 속이 거부룩하거나 답답하면 반드시 이런 운동을 하고 주무셔야 됩니다. 만약에 잘못하면 모든 큰 병이 체증에서 오는 것입니다. 체증에서. 그래서 저녁 식사 끝나시고는 반드시 등을 잘 두드려, 서로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등도 두드려주고, 이거 뭐 웃는 소리 아닙니다.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나이 드시면 등을 자꾸 두드려서 속이 편안할 때 잠을 청해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크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. 자, 그럼 이렇게 놓으면 항상 손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? 손을 올리라고 그랬죠? 손을 올려주면 이 자체가 운동입니다. 이 자체가. 사람은 여기다 닿았을 때, 이게 뭐 지난 시간에 있지만 아파요. 잘못된 사람은 아픕니다. 근데 이게 아픈 거 몇 차례 지나가면은 아프지 않아요. 그러면 회복이 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? 모든 균형이 회복돼야 됩니다. 허리에서 균형이 회복돼야 되고, 등에서 균형이 회복돼야 되고, 목에서 균형이 회복돼야 됩니다. 세 접점이 있어요. 그걸 잘, 모든 거는 상, 중, 하 있듯이 우리 척추 중에서 허리, 등, 또 목, 이렇게 세 군데의 균형이 회복돼야 됩니다. 그래야 내 몸을 건강히 유지할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하고서는 항상 이 위로 올라갈수록 잘 안 된다고 그랬죠? 그럼 깍지를 딱 끼시면, 깍지를 끼고 이 팔을 귀 쪽으로 이렇게. 자, 보세요. 지난번보다 배가 좀 들어갔지 않습니까? 배가 부르게 있었는데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. 이렇게. 자,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가볍게. 이렇게 아까 이렇게 돼 있으면 물리적 작용이 일어났고, 지금은 기계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. 이거는 기계적 작용은. 그래서 이 프롭테라피는 물리적 작용과 본인의 기계적 작용으로 인해서 신경이 발동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5번, 6번이 됐을 때 5번, 6번은 어디 장기냐?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장과 위, 비위 상한다 그러죠, 우리가.
그 됐을 때는 여기 위장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또 상하로 발을 모아서 이렇게 그렇죠. 이렇게 해서 다리의 근육을 펌프하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위 부분에 가슴 이런 부분에 이렇게 대부분 뭉글뭉글한 게 있어요. 체진기가 있는 분은 그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주물러주고 해서 이 근육의 온도를 체중을 잘 체온을 조절해야 줘야 됩니다. 이런데 뭉글뭉글하고 단단한 데가 있으면 그 부분은 유난히 온도가 내려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항상 이 체온이 부분적으로도 36.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서 무릎을 세우시고 해서 무릎 세울 때는 어깨 넓이로 해서 이때 잘 보세요. 전상장골국이 이쪽 무릎을 향해서 45도 쭉 밀어주고 이 팔은 쭉 올려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그쪽에서 볼 때는 이쪽 반대로 한번 하십시오. 반대로 이러면 그쪽 늑골이 있어요.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렇게 해보면 자꾸 주물러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내 몸을 내가 자꾸 쓸어줘야 돼요. 그래서 내 몸을 내 손으로 항상 쓸어주는 습관이 가장 좋습니다. 연세 드시면 내 몸을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. 무엇으로? 내 마음 느낌으로 또 내 손으로. 손에는 모든 감각 기능이 있어서 모든 여기가 좀 껄끄럽다, 여기 유난히 차다, 뭐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어요. 그래서 손으로 온 몸을 다 쓰다듬어 보고 어디가 단단한가, 어디가 매끈한가, 껄끄러운가 이걸 자꾸 분석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꾸준히 하시면 자, 요 정도 해도 한자 앉아 보실까요? 자, 다리 쭉 뻗으시고 앉고 이렇게 하면은 요 부분이 딱 펴지죠, 이렇게. 딱 펴지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드렸어요. 이렇게 많이 이곳을 두드렸는데 이곳이 되고 하니까 이게 딱 머리 이렇게 넘어가면서 턱은 똑바로 세우세요.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슴이 위가 이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? 이 운동이 잘 돼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걸 우리 프로프테라피는 각 마디별로 기능이 다 틀려요. 척추 24마디 마디마디가 기능이 지배하는 신경이 다 틀립니다. 뇌는 3번, 4번, 2, 3, 4번 기관지, 폐, 심장 이런 부분을 또 운동을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